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사기 수법은 예전과 전혀 다릅니다. 낯선 번호 하나, 문자 한 줄, 링크 하나만으로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기범들은 더 똑똑해졌고 더 친절해졌으며 우리 부모님과 시니어 분들이 믿을 만한 기관과 사람으로 철저하게 위장합니다. 우체국입니다. 은행 고객센터입니다. 검찰입니다.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의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클릭, 단 한 번의 통화로 수십 년 모은 돈이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는 피해가 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기 수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실제 피해 사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절대 속지 않을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즘 사기 수법 TOP 5 시니어 피해주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군가 국민은행입니다. 우체국입니다. 검찰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어버리고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런 사기가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한 60대 어르신에게 우체국 대표번호 1588-1300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실제 우체국 번호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르신에게 상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카드 배송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은 의심 없이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상담원은 매우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금융보안팀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상담원에게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담원은 더욱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명의 계좌가 범죄 자금과 연관된 정황이 있습니다. 고객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계좌로 잠시 옮겨두셔야 합니다. 어르신은 당황했고 상황이 급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담원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 기관 번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기라는 의심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안내받은 번호로 스스로 2,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고객님 계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말만 남기고 상담원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모든 돈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기의 핵심은 기관을 믿는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사기범은 발신 번호를 변조해 진짜 우체국이나 은행 번호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생년월일, 주소, 마지막 거래 내역까지 정확히 말하면서 신뢰를 얻습니다. 세 번째, 상담원을 여러 명 등장시켜 마치 실제 기관의 콜센터처럼 느끼도록 만듭니다. 네 번째, 긴급 상황을 조성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문장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직접 이체하도록 만듭니다. 본인이 송금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강제 이체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피해가 계속 발생할까요? 어르신들은 권위 있는 기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황하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멈추고 혹시 내가 범죄에 얽힌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면 상담원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전문적인 톤을 사용하면 더욱 믿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기관도 전화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한 가지를 기억하면 대부분의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무조건 전화를 끊으세요. 셋째, 직접 은행이나 경찰서의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해 확인하세요.
넷째,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다섯째, 안전계좌, 보호계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보이스피싱은 해가 갈수록 더 정교하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원칙만 지키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그 순간부터는 100% 사기입니다. 이 문장 하나만 주변 부모님과 어르신들께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스미싱 및 악성 앱 설치 사기 수법입니다. 요즘 사기범들은 전화조차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문자, 단 하나의 링크만으로도 당신의 휴대폰을 열고 계좌를 털고 모든 인증 정보를 빼앗아갑니다. 오늘은 스미싱과 악성 앱 설치 유도 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생활비가 부족해 작은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정부 지원 긴급 대출 가능. 1% 저금리. 상담받으세요. 문자를 본 어르신은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전문적인 말투, 친절한 안내, 은행 직원보다 은행 직원 같은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본인 인증을 위해 공식 대출 앱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르신은 안내받은 링크를 눌렀고 앱을 설치했습니다. 앱 화면은 진짜 은행 앱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로그인 화면도, 약관 동의도, 안내창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 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앱은 사기 앱이었습니다. 어르신이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그 정보는 사기범의 서버로 바로 전송되었고 사기범들은 원격으로 그 휴대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통장에 있던 1,800만 원 전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르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앱을 설치했을 뿐인데 돈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스미싱 악성 앱 사기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첫째, 사기범들은 사람들이 쉽게 눌러볼 만한 문구로 접근합니다. 택배 배송, 과태료 고지, 정보 지원, 청첩장 같은 단어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눌러보고 싶은 단어들이죠. 둘째,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 설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설치 과정은 정상 앱과 똑같이 보입니다. 로고, 색상, 아이콘까지 완벽하게 복사해둡니다. 셋째, 앱은 금융 앱처럼 위장합니다. 로그인 화면까지 똑같기 때문에 사용자는 의심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넷째,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그 정보는 그대로 사기범에게 넘어갑니다. 사기범은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 접속합니다. 다섯째, 사기범은 원격 제어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실제로 조작합니다. 피해자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사기범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시니어분들이 이 사기에 특히 취약할까요? 스마트폰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가 오면 무슨 일인가 불안해서 바로 눌러보게 됩니다. 특히 정부 지원이라는 단어에는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도 혜택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악성 앱이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정상 앱과의 차이를 거의 구별할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 스마트폰을 써온 젊은 사람들도 속을 정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처를 모르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누군가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그 순간 100% 사기입니다. 정상 기관은 고객에게 특정 앱 설치를 시키지 않습니다. 셋째, 금융과 관련된 앱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설치하세요. 혼자 판단할수록 위험합니다. 넷째, 휴대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항상 백신 앱을 켜두세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보안 앱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사기범들은 은행 직원보다 더 은행 직원처럼 말하고 앱 개발자보다 더 정교하게 앱을 만듭니다. 하지만 단 하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그들은 단 1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경계심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 허위 당첨 사기, 투자 사기 수법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허위 당첨 사기와 투자 사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사기들은 사람 마음의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노리는 교묘한 수법입니다. 한 70대 남성에게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지난달 참여하신 이벤트에서 2천만 원이 당첨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게다가 남성의 이름과 주소, 나이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첨금 입금을 위해 세금 45만 원만 먼저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국가 규정상 필수입니다. 남성은 조금 망설였지만 내 정보도 알고 있고 설명도 그럴듯하고 혹시 진짜일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에 송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시스템 등록이 잘 안 돼서요. 추가로 20만 원만 더 넣어주시면 바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8번. 며칠 사이에 430만 원을 보내고 나서야 남성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위 당첨 사기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의 기대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당첨되었다는 말은 한 번쯤 귀가 솔깃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수수료 5만 원, 세금 40만 원, 등록비 10만 원처럼 비교적 적은 금액입니다. 피해자가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반복 송금입니다. 한 번 송금하면 사기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 더 보내시면 됩니다. 시스템 오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 피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제 투자 사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 사기범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월 3% 확정 수익 보장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연금형 투자 상품입니다. 절대 손실 없습니다. 이 문장 중 하나라도 들리면 그 순간부터 100% 사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고수익이면서 위험이 없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노후가 불안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좋겠다. 정기예금 이자가 너무 낮다. 이런 마음이 투자 사기범들에게 노출되는 순간 그들은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투자 사기 진행 방식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성공 사례를 보여줍니다. 10만 원 넣으면 12만 원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렇게 실제로 입금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오, 진짜 되네 하고 믿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큰 금액을 유도합니다. 이제 500만 원만 넣으면 월 30만 원 수익 보장입니다. 지금만 가능한 특별 상품입니다. 이때 큰돈을 넣는 순간 연락이 끊어지고 사이트가 닫히고 내 돈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사기들이 위험한 이유는 조금만 더 해볼까 하는 기대와 지금 안 하면 손해라는 압박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입금이 필요한 당첨은 무조건 사기입니다. 진짜 당첨이라면 절대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고수익 무위험 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은행 직원도 전문가도 정부도 그런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셋째,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에게 꼭 물어보세요. 넷째, 모르는 사람이 보낸 투자 링크, 카톡방 초대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첨금은 당신에게 먼저 오지 않습니다. 고수익 투자는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돈을 노리는 사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조금만 의심하고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딥페이크 가족 사칭 사기 수법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사기, 바로 딥페이크 가족 사칭 사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기는 기술이 발전한 만큼 더욱 무섭고 특히 시니어에게 치명적입니다. 한 할머니에게 어느 날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분명 손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표정도 억양도 손주와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나 큰일 났어. 빨리 돈이 필요해. 할머니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끼는 손주가 다급하게 울먹이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니 이성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는 은행으로 가서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그 시간에 학교에 있었습니다. 사기범은 SNS에 올라온 손주의 사진과 영상을 가져다가 딥페이크 기술로 영상통화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본 것은 손주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딥페이크 사기의 핵심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기범은 피해자의 가족 사진을 수집합니다. SNS, 카톡 프로필, 블로그에서 사진 몇 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합니다. 요즘 기술은 몇 초만 있으면 누구 얼굴이든 그대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사고가 났다. 납치됐다. 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은 가족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네 번째, 즉시 송금을 요구합니다. 할머니, 제발 도와줘. 지금 바로 보내줘야 돼. 이런 말에 혼란이 오면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왜 시니어가 속기 쉬울까요? 첫째, 가족을 향한 사랑과 걱정 때문에.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상은 진짜라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영상으로 봤는데 설마 가짜겠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셋째,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해. 딥페이크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영상통화도 음성도 사진도 모두 조작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상통화만으로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가족이 돈을 요구하면 100%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즉시 가족 본인에게 직접 다시 전화하세요.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들에게도 미리 알려두세요. 누가 내 영상이나 사진으로 사기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넷째, 돈을 요구하는 순간부터는 그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면 절대 갑작스럽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급하게, 당장, 바로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기는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이라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당신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출 사기 및 고금리 대출 유도 사기 수법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를 노린 대출 사기, 특히 저금리 대출과 정부 지원 대출을 사칭한 사기 수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기는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하며 피해 금액이 매우 큽니다. 한 60대 남성은 생활비가 부족해 소액 대출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정부 긴급 생활자금 1% 대출 지원. 간편 승인. 남성은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너무나 친절했으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처럼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고객님, 승인 절차를 위해 공식 인증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앱을 설치만 하시면 대출 승인이 바로 됩니다. 남성은 안내된 링크를 눌러 앱을 설치했습니다. 앱은 진짜 은행 앱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화면, 버튼, 색깔, 구성까지 완벽히 모방되어 있었습니다. 남성이 정보를 입력하자 휴대폰은 갑자기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제창이 열리고 계좌이체 화면이 켜지고 남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계좌에서 1,9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사기 앱이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남성의 휴대폰은 사실상 사기범의 것이었습니다. 대출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정부 지원, 저금리, 무조건 승인 같은 단어로 접근합니다. 이 말들은 불안한 사람에게 큰 유혹입니다. 둘째,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정상 기관은 고객에게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기범은 인증 절차라며 앱 설치를 요구합니다. 셋째, 앱을 통해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를 탈취합니다. 로그인만 해도 모든 정보가 넘겨집니다. 넷째, 원격 제어 기능을 사용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합니다. 2단계에서 피해자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다섯째, 피해자가 인지하기도 전에 돈이 전부 빠져나갑니다.
왜 시니어가 이 사기를 많이 당할까요? 첫째,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쓰는 상담원에게 쉽게 속습니다. 둘째, 생활 비병원비 대출 상환 등 경제적 압박이 큰 경우 더 쉽게 넘어갑니다. 셋째, 스마트폰의 보안 구조를 잘 몰라 앱 설치를 위험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넷째, 사기 앱이 너무 정교해서 젊은 사람도 속을 정도입니다. 이제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절대 개인에게 대출을 권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대출을 도와드린다고 말하는 순간 사기입니다. 둘째, 앱 설치를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이 문장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대출 상담은 직접 은행을 방문해 진행하세요.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진행하면 반드시 위험합니다. 넷째, 가족에게 먼저 이야기하세요. 혼자 판단하는 순간 사기범의 표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먼저 연락 오는 대출은 모두 사기입니다. 당신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출 사기는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앱 설치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기 수법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 한 통으로 유도하는 스미싱과 악성 앱 설치 사기, 달콤한 당첨 소식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가족을 사칭하는 딥페이크 사기, 그리고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는 대출 사기까지. 수법은 모두 다르지만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평생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사기범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절대 혼자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기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의 피해를 막는데 작은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전화가 오거나 문자나 링크가 수상해 보이거나 가족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일이 생긴다면 바로 전화를 끊고 가족에게 연락하고 은행이나 경찰과 꼭 확인하세요. 당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즉시 끊는 것, 이 2가지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사기는 막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사기 수법 TOP 5시니어 피해주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